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으로 마감 시간 있는 스케줄링 짜기, 데드라인 스케줄링 문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드라인 스케줄링, 마감 시간 있는 스케줄 짜기 문제는 어떤 이제 마감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을 마감 시간 전에 마치면 이제 보상이 주어져요. 프라핏이 정해지는데 이 주어진 마감 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스케줄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최소화하는 것만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최대화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게 사실 그 데드라인 스케줄링 문제는 생산 공정, 자동화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 알고리즘, 그리디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화를 시킬 겁니다. 어떻게 시키냐면 각 작업을 끝내는데 그냥 단위 시간 안에 끝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 이전이나 마감 시간에 이제 끝내면 정해진 마감 시간 안에 끝내기만 하면 무조건 그 보상을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 이후에 스케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문제는 심플해지는데 알고리즘은 복잡하죠. 자, 잡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1, 2, 3, 4 이렇게 넘버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잡이 단위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 데드라인을 이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정해져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요 안에 끝내면 요 1번을 끝내는데 30, 2번을 끝내는데 35, 3번을 끝내는데 25, 4번을 끝내는데 40 이렇게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 이게 타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 단위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데드라인이 전부 다 1, 2, 1, 2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요 2시간 안에 이 작업들을 끝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보상을.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잡 1을 하면 두 번째 시간에는 잡 2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이 안 주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1을 하는데 1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이제 데드라인 안에 끝냈죠. 2시간 안에 끝내면 되니까. 근데 2를 하면은 잡 2를 하는데 1시간 안에 끝내야 되죠. 잡 2는. 그러면 이제 데드라인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impossible, 불가능한 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못 쓰는 거죠. 이렇게는. 그러면 이제 잡 1을 하고 난 다음에 3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잡 1을 하는데 데드라인 안에 끝냈죠. 3을 넣었는데 또 3은 데드라인이 2니까 그 2시간 안에 끝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잡 1과 잡 3을 끝냈죠. 그죠? 그럼 보상이 얼마입니까? 30 더하기 25. 30 더하기 25니까 55가 된다는 거죠. 보상이. 1과 4는 4가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거 임파서블 하죠. 자, 2를 먼저 하면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파서블 하죠. 그 다음에 잡 1을 끝내면 2시간 안에 끝내니까 파서블 하죠. 그러면은 2와 1을 한 거 30 더하기 35 해서 6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보면 임파서블한 잡들이 있을 거고 잡 시퀀스가 있고 파서블한 잡 시퀀스가 쭉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스케줄이 여기 이제 그 파서블한 잡 스케줄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1번, 3번, 2번, 1번, 2번, 3번, 3번, 1번, 4번, 1번, 4번, 3번. 그러면 이제 각각의 프라핏을 이제 보상을 더하면은 55, 65, 60, 55, 70, 6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찾으면 되죠. 70. 얘가 이제 옵티말인 거죠. 그래서 프라핏 4일은 40 더하기 30에서 70이 되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보상이 더 크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4를 하고 잡 4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잡 1을 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이제 문제 자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드니까 쉽죠. 그죠? 어떤 이제 데드라인, 각각의 잡에 데드라인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보상이 주어지면 그거를 주어진 데드라인 안에 이 데드라인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잡 시퀀스를
작업의 순서를 딱 정하면은 그 보상이 최대화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거를 그냥 이제 다 브루트포스하게 단순 무식 방법으로 풀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이제 선형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리디 어프로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디 어프로치는 대부분 이제 정렬해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죠.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상을 최대화 시키는 거니까 보상이 제일 많은 것부터 우리가 고려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상에 따라서 비오름 차순, 즉 큰 거부터, 보상이 큰 게 앞에 오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거부터 하나씩 가져와서 스케줄에 포함을 시키는데, 이 스케줄이 만약에 데드라인을 넘어가 버리면 그 작업은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스케줄만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알고리즘으로 슈도코드로 이렇게 기술할 수 있겠죠. 그죠? 먼저 작업을 보상이 큰 것부터 차례로 정렬한 다음에 이제 솔루션 S를, 작업의 순서 S를 공집합으로 두고 답을 구할 때까지 다음 작업을 선택해서 이 작업이 적절하면 추가하고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계속 돌면 되죠. 그죠? 그러다가 더 이상 남은 작업이 없으면 끝나면 되죠. 그죠? 그때 이제 구한 요 작업들의 총합이 맥스 프로핏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적절함, 피지빌리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잘 정의해야지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해 봅시다. 먼저 정의는 이제 시퀀스, 순서. 이 시퀀스는 그 순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작업이 데드라인 이전에 끝나면 혹은 시작되면 그걸 우리가 피저블 시퀀스, 적절한 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4와 1은 적절하고 1과 4는 부적절하죠. 그죠? 앞에 한번 더 가볼까요? 여기서 보면 4와 1은 4를 시작하면 데드라인이 1이니까 데드라인 안에 끝났죠. 1은 데드라인이 2니까 2시간 안에 끝났으니까 적절하죠. 그런데 1은 적절한데 4를 넣으면 얘가 데드라인이 1이니까 두 번째 시간 내에 2시간 만에 끝나면은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이건 이제 not feasible 하다. 부적절한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가 이렇게 적절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걸 집합으로 정의를 하면 어떤 집합은 그 집합의 원소들로 하나 이상의 적절한 순서가 있을 때 그거를 적절한 집합, 피저블 셋이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과 4는 적절한 집합이죠. 피저블 셋이죠. 왜? 4와 1이라는 게 적절한 순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죠? 근데 2와 4는 부적절해요. 왜냐면 2, 4도 해보면 부적절하고 피저블 시퀀스고 not feasible 시퀀스고 그 다음에 4와 2도 not feasible 시퀀스예요. 그럼 이 원소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시퀀스가 전부 다 부적절하니까 얘는 부적절한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절한 순서를 만들 수 없어. 그러면은 부적절한 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집합을 가지고 먼저 feasible set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feasible sequence 가지고 효율화를 시키면 됩니다. 이제 먼저 제일 처음에 S는 공집합으로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요 보시면은 프로핏이 오름 차순으로 이렇게 비내림 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부터 고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약간 이제 의도적으로 그냥 번호 순서대로 요거를 정렬해 놨기 때문에 1, 2, 3, 4, 5, 6, 7 요게 요 순서대로 선택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하는 건 1입니다. 그죠? 자, 1을 선택해 보니까 요 시퀀스 1이 피저블 하죠. 그러니까 이제 S에 추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를 추가했습니다. 요 2를 추가해 가지고 보니까 1이 피저블 해요. 적절해요. 그러면은 1, 2도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을 추가했습니다. 3을 추가해 가지고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얘가 피저블한가 해보니까 피저블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3은 추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S를 다시 1, 2로 원래대로 3을 추가하기 전으로 되돌립니다. 그 다음에 4를 추가해 보니까 2, 1, 4라는 피지블 셋을 찾을 수가, 시퀀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 1, 4 추가했는 1, 2, 4가 이제 피지블 집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 2, 4에서 5를 추가해 보니까, 얘도 피지블 한 게 시퀀스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리젝트 합니다. 그 다음에 6을 추가해도 안 되니까 리젝트 합니다. 다시 원래 분상 복귀되죠. 그 다음에 7을 추가해도 안 되니까 리젝트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는 뭡니까? 1, 2, 4가 남아있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피지블 셋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근데 저것도 이제 이 앞에 여기서 집합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 집합을 하나 추가하면 이 집합이 피지블 한지 안 한지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다 찾아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 피지블 셋에 n 팩토리얼이 걸리죠. 그죠? 컴비네이션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요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S를 우리가 작업집합, 잡의 그 셋이라고 봤을 때 S가 적절하다는 것은, 즉 S가 피지블하다는 것은 S에 속한 작업을 마감 시간이 감소하지 않게 나열하여 얻은 순서가, 즉 시퀀스가 피지블할 때, 적절할 때,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로 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죠? 또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개념만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피지블 셋 S가 1, 2, 4, 7로 주어졌다면은, 1, 2, 4, 7로 주어졌다면, 이 집합이죠. 그죠? 집합은 순서에 관계가 없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 1, 2, 4, 7이 1의 데드라인이 3이고, 2의 데드라인이 1이고, 4의 데드라인이 3이고, 7의 데드라인이 2니까, 이거를 마감 시간의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예요. 1, 2, 3, 3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2, 7, 1, 4가 되죠. 이렇게 순서대로 마감 시간의 순서대로 정렬을 했을 때, 요게 지금 시간이 1이죠. 그럼 이 마감 시간이 1 안에 들어오죠. 피지블 하죠. 얘가 마감 시간이 2죠. 2니까 얘가 마감 시간이 2 안에 들어오죠. 3은 3 안에 들어오죠. 자, 근데 요걸 보시면 지금 이제 시간이 4예요. 그죠? 근데 얘가 마감 시간이 3이에요. 즉 마감 시간을 넘겼죠. 그러면 이거는 not feasible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에 not feasible 하면, 이 순서대로 정렬된 시퀀스가 not feasible 하면 얘도 not feasible 한 집합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증명하기가 까다롭지만 이해는 하기 쉽죠. 그죠?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했을 때 not feasible 하면 이제 이게 집합이 not feasible 하니까 우리가 앞에 집합에 있는 모든 순서들을 다 체크해 볼 필요 없이 이 정렬된 순서만 체크해 보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이 수학적 정의는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수학적 정의를 이해를 하고 나면 구현하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죠? 그다지 쉽진 않지만.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사실 프라핏은 큰 의미가 없죠. 그죠? 계산할 때는 우리가 데드라인 스케줄링을 할 때는 프라핏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프라핏을 얻어낼 때만 필요하지. 이 잡이 이 프라핏 순서대로 정렬만 돼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잡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는 집합으로 했는데 방금 우리가 사용한 그 보조 정리 4.3을 이용하면 시퀀스로 그대로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먼저 J를 처음에 초기화 1을 선택을 합니다. 1을 선택했는데 피접을 하죠. 그 다음에 2를 추가를 하는데 2를 추가를 할 때 이 데드라인의 오름차순으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2의 데드라인이 1이죠. 그 다음에 1의 데드라인은 3이죠. 그러면은 순서가 2,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 2, 1이 피접을 하면
2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해 보니까 얘가 피접을 해요. 적절하기 때문에 j1을 2일로 이제 그 2를 추가를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j21에다가 3을 추가를 하는데 3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한다는 거죠.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요 사이에 인서트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2, 3, 1이 됐어요. 이 2, 3, 1이라는 시퀀스가 피접을 하면 1, 2, 3 셋이 피접을 하기 때문에 2, 3, 1을 체크를 해봐요. 근데 얘가 피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리젝트 하면 되죠, 그죠? 그럼 J를 다시 2, 1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를 추가합니다. 4를 추가하니까 이번에는 4가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 1, 4로 하면 되겠죠, 그죠? 이때 이 4가 피접을 하니까 2, 1, 4를 이제 J에다가 2, 1, 4를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를 추가하면 이제 5는 또 데드라인이 1이니까 여기에 인서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 5, 1, 4가 되는데 이 시퀀스가 리젝트 됩니다. 피접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전히 2, 1, 4니까 이제 6을 추가하니까 여기에 추가가 6도 3이니까 여기에 추가가 되고 인서트가 되고 리젝트 됩니다. 그 다음에 7을 추가하면 여기에 7은 2니까 1과 1이 3이죠, 그죠? 4가 3이고 1, 2, 3, 3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2, 7, 1, 4가 됐는데 얘가 또 피접을 하지 않으니까 리젝트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요 J2, 1, 4가 남아있죠, 그죠? 요 2, 1, 4 시퀀스가 파이널 리절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 1, 4니까 프라핏이 오고 2, 1, 4 35 더하기 40 더하기 25 35 더하기 40 더하기 2, 1, 4면 25인데 25면 50, 100이네. 요게 못합니다. 35 더하기 40 더하기 25 하면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대 이익은 1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알고리즘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어렵죠, 그죠?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해한 걸 가지고 구현하는 것도 그다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구현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뭐 자바나 C++로 다른 랭귀지로 한번 구현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이게 책에도 되게 이상하게 설명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요 코드를 보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책에 설명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자, 이제 스케줄링 데드라인 프로블럼은 이제 구현 자체는 이제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쭉 수학적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 데드라인 배열을 받아서 리스트를 받으면 되겠죠. 이제 J를 1로 초기화합니다. 먼저 추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부터 n까지 이 J에다가 i를 인서트 합니다. 데드라인을 같이 줘가지고 그걸 이제 K라고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K가 피접을 하면, 데드라인 한 개 줘가지고 피접을 한 걸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피접을 하면 이 J를 다시 K로 바꾸면 됩니다. 요때 이렇게 이 그 땡땡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혹시나 몰라서 딥 카피, 즉 그거 이 레퍼런스 카피만, 쉘로우 카피만 하면 이 K는 J 이렇게 해버리면, 거꾸로 J는 K 이렇게 해버리면 이 리스트를 K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J도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이제 그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디카피를 이용해 준 거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파이썬의 디카피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다 끝나면은 이제 J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 자체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면은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요 인서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요 피접을 체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또 이제 까다롭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피접을 한번 보시면은, 피접은 아까 그거 설명드렸다시피
어떻게 예를 들어서 2714가 있는데 얘가 3312다 이러면은 1, 2, 3, 3이다 이러면은 1이고 2고 3이고 4가 됐을 때 얘가 이 시간 타임이 요 데드라인보다 더 크면은 이제 데드라인 넘어선 거니까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i가 1에서 len k까지 k의 길이까지 데드라인 ki-1보다 ki-1 즉 아까 2714면 요 k2의 데드라인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 2, 3, 3이면 1이 되겠죠. 그죠? 요 값이 요 1, 2, 3, 4 요 i보다 더 크면 i가 이거보다 더 크면 납페이지블 하죠. 폴스죠. 작으면 이게 다 지나왔는데 폴스가 리턴이 안 됐으면 피지블 한 거죠. 그래서 리턴 트루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데드라인을 이제 이렇게 주고 요 0번째는 안 쓰니까 0으로 하고 요게 1, 2, 3, 4, 5, 6, 7이면 데드라인 K는 2, 1을 주면 이 피저블이 true가 돼야 되겠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는 주석 처리를 좀 해놓고 요것만 한번 테스트를 봅시다. 자, 이 피저블을 이제 이 데드라인하고 K를 줘서 피저블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2, 1을 주면 얘가 피저블 해야 되죠. 그죠? 이게 자 이제 피저블 2, 1은 피저블 하니까 true가 리턴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2, 1, 4도 지금 피저블 했어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2, 1, 4는 이제 true가 됐어요. 그죠? 근데 아까 예를 든 게 2714가 납피저블 했죠? 2714는 해보면은 이렇게 폴스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피저블이 정상적으로 구현됐다는 것은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시퀀스를 예를 들어서 2714 같으면 214에다가 인서트 7을 하면 얘의 데드라인이 오름차순으로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2의 데드라인이 1이고 1의 데드라인이 3이고 4의 데드라인이 3이면 7의 데드라인이 2니까 어디 초과돼야 됩니까? 여기에 초과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J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 대문자 J를 K로 카피해 놓고 쉘로 디카피를 요 세미콜론을 이용해 가지고 슬라이싱해서 디카피를 해 놓고 요 K에서 해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요거에서 이제 거꾸로죠. 그죠? len J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len of J 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J-1에 K, 즉 4가 되겠죠. 그죠? 요거의 데드라인이 3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데드라인 I, 즉 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에는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브레이크를 해야 되죠. 그죠? 아니면 계속 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하면 되는데 요 J를 1 더해 놓고 이제 브레이크 해주는 이유는 그냥 쭉 빠져나갔을 때 요 파이썬의 특성상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그거 0까지 안 가고 1에서 멈추잖아요. 그죠? C++ 같으면 이거 또 감소시켜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요거는 좀 파이썬의 특성을 좀 고려한 겁니다. 랭귀지 디펜던트 한 거니까 한번 요거는 그거 곰곰이 한번 좀 따져보세요. 저도 이거 때문에 버그 나가지고 좀 고생 좀 했어요. 몇 시간 디버깅 하느라고 왜 이렇지 했는데 파이썬이 마지막에 폼은 빠져나갈 때 인덱스를 감소 안 시켜주고 빠져나가는 걸 몰라가지고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면 J-1에다가 인서트를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 K가 2, 1, 4일 때 J가 이렇게 가서 여기 멈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J-1 요 위치에다가 인서트를 해주면 271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return K를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요거를 가지고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이 1에 대해서 1에 대해서 2를 인서트 하니까 2, 1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2, 1에다가 4를 인서트 하면 2, 1, 4가 돼야 되겠죠, 그죠? 2, 1, 4가 되고, 2, 1, 4에다가 7을 인서트 하면 2, 7, 1, 4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인서트가 제대로 구현이 됐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전체 테스트를 보면 되겠죠, 그죠? 데드라인을 이제 요거 0은 안 쓰는 거니까 311, 31, 32로 주고, 프라핏은 요것도 안 쓰고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고해제를 그대로 갖다 쓰고, 스케줄에 데드라인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S는 0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 2, 1, 4가 리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스케줄에서 J를 2, 1, 4를 출력해 주면 되고, 자, 2, 1, 4가 리턴 됐기 때문에 요 맥스 프라핏의 요 잡에 따라서 요게 2에 해당되는 1, 2에 해당되는 35 더하기 1에 해당되는 40 더하기 4에 해당되는 25 하면 이게 100이 된다. 그래서 요 맥스 프라핏은 1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쭉 해서 맥스 프라핏까지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이제 요 과정이 아까 우리 그 강의 자료에서 본 과정 그대로 따라가죠, 그죠? 2.1에서 피접을 하고 2.3.1 납피접을 하고 2.5.14 납피접을 2.5.46 2.7.14 납피접을, 그래서 결국 스케줄은 2.1.4고 맥스 프라핏은 100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탐욕법의 그리디 어프로치에서 우리가 이제 그 데드라인 스케줄링, 즉 마감 시간이 있는 스케줄 짜기 문제, 이건 이제 사실 요거 응용된 그 문제가 코딩 테스트나 이런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조금 난해하게 했지만 자세히 뜯어보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면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로 우리가 정렬 탐욕 알고리즘은 정렬해서 하나씩 픽 해가지고 그거를 애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그 솔루션을 만날 때까지 간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